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얼마 전 대학 전보공시에 졸업생의 취업 현황, 그러니까 졸업생의 취업률이 공시가 되었는데요. 그 취업률은 대학에서는 각종 평가에 들어가는 중요한 지표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지표이고요.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도 이 공시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른 대학교와 비교한 우리 대학교의 정확한 현황과 수준을 파악해서 행정부에 보고하는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했던 업무 내용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1월 중순 정도 공시가 진행이 되었고 1월 11일부터 대부분 공시가 되면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대학 알림이 사이트에서 이제 모든 대학들의 이 값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그 로우 데이터는 다 다운을 미리 받아 놓았고요. 이 다운받은 데이터를 이제 분석에 용이한 형태로 이 로우 데이터를 가공하는 거, 그리고 이 가공된 로우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그 대학들의 뭐 최근 3년에 그 취업률을 집계할 거고요. 이 집계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 순위도 구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행정부에 보고했을 때 좀 원페이퍼 한 장으로 좀 보고하기 용이한 형태로 해서 요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 것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요 다음에 이 최종적으로 분석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 대학을 딱 클릭을 하면 이 대학에 속한 권역과 지역과 순위, 그리고 뭐 권역 내 대학 수, 지역 내 대학 수, 이 대학에 따라서 옆에 있는 값들이 자동적으로 구해지는 뭐 순위 확인 시트, 이런 시트까지 만들어 보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진행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그 파트 나누어서 강의를 올릴 계획이고요. 뭐 한 1강에서 4강에서 5강까지 그렇게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시간, 첫 시간 1강에서는 제가 로우 데이터를 다운받고 이 다운받은 데이터를 이 분석의 용이한 형태로 가공하는 것, 그리고 가공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이 160개 대학, 160개 대학은 얼마 전에 마친 저희 그 대학 2주기 기본영상 진단 그 대학 대상 대학교가 160개 대학이었습니다. 4년제 대학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요 대학 기준으로 해서 대학별 최근 3년 내 취업률을 구해보고 평균까지 보해보는 것까지 이번 강의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데이터는 다운 받았는데 제가 간단하게 그 대학 알림위에서 이 로우 데이터 다운 받는 거 먼저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인터넷 여셔서 이렇게 네이버나 인터넷 포털에서 대학 알림이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검색하시면 www.academyinfo.go.kr 대학 알림이 검색이 되고요.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대학 알림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홈페이지는 작년까지는 이 홈페이지가 아니었고요. 공시센터에서 좀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셨고 1월달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렇게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좀 많이 이용해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이라든지 메뉴 구성, 검색 기능, 그리고 자료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편하게 대학 알림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는 취업률, 그러니까 전국 대학의 데이터를 다운받을 건데 그 전에 뭐 간단하게 어떤 한 대학의 어떤 데이터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검색 메뉴에서 대학을 검색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대학 개별 공시 바로 가기 눌러주시고요. 공시 정보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좀 분야별 카테고리별로 해서 전보공시 항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전체 목록을 클릭해서 한 번에 전체 데이터를 보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운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떤 개별 대학의 데이터를 보고 싶으면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간은 저희가 개별 대학의 데이터가 아니라 그 취업률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 대학 데이터를 다운받을 것이기 때문에 대학 알림이 메인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좀 내려오시면 이렇게 공시 데이터 다운로드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공시 때는 100개 조금 넘는 항목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 다운받을 수 있게 제공이 되고요. 여기에서 공시 자료는
최근 3년 자료까지만 다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년 이전의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전 자료 요청이라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정보고시 센터에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번에 또 이렇게 바뀐 것 중에서 굉장히 좋아진 기능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그 서로 다른 지표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자료를 다운받는 과정을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위에 보면은 최대 10개까지 선택하여 공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가 되어져 있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한 번에 10개까지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를 누르면 한 번에 다운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아마 굉장히 어떤 자료를 분석하거나 진행할 때 편리한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졸업생의 취업률 자료를 다운받을 거고요. 졸업생의 취업률은 어느 분야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교육 연구 성과, 이게 보게 되면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이 장표가 졸업생 취업률이 공시되는 지표명이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최근 3년 값을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누르면 자료 다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저장하면은 저장이 됐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이미 자료를 다 다운받아 놨기 때문에 다운받은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좀 로우 데이터 가공하고 집계하는 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률 공시 자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18년 공시 데이터를 다운받게 되면 2017년 12월 31일 기준에 각 대학의 취업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의 졸업자 수, 취업자 수, 그리고 취업률을 산출할 때 빠지게 되는 진학자와 입대자 이런 데이터, 그리고 취업률이 나오고요. 이런 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3개월마다 그 유지 취업률을 조사하게 되는데 1차, 2차, 3차, 4차까지의 유지 취업률 데이터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각 대학에 이미 취업률이 나와 있는데 왜 취업률을 다시 산출하느냐 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평가를 대비해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때에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본교와 분교와 캠퍼스가 있는데, 본교와 분교는 서로 다른 대학으로 봐서 따로따로 값을 산출하면 되는데, 이렇게 가톨릭 대학교 본교가 있고 캠퍼스가 2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캠퍼스가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본교랑 합쳐서, 그러니까 하나의 대학으로 봐서 값을 산출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자료 같은 경우는 이런 캠퍼스까지 서로 다른 대학을 봐서 산출되어져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FOL에 있는 학교명을 한번 가공을 하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졸업자는 분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취업률을 하면은 그 취업자가 이 졸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졸업자는 분모가 되는 값인데, 저희가 이 본교와 캠퍼스의 값들은 하나를 합쳐서 하나의 대학 분모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취업자도 저희가 하나의 대학으로 값을 좀 합쳐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률을 산출할 때 또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률은 그 취업자가 이 졸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되는 부분인데요. 이 진학자부터 해서 입대자, 그리고 취업 불가능한 자, 외국인 유학생, 여기 그 직장가입 제외 대상, 그러니까 C, D, E, F, G까지의 값은 취업률 산출할 때 빼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저희가 이제 그 취업자가 분자가 되고 졸업자가 분모가 되는데, 이 C, D, E, F, G 요 값은 제외자라고 해서 졸업자에서 빼고 산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가공을 한 다음에 집계를 할 건데, 대학마다의 분자값을 구하고 분모값을 구한 다음에 이 분모에서 이 제외자를 빼서 산출을 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걸 진행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다운받는 자료 3개년치 자료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대학마다의 3개년 한 개의 수식을 작성해서 한 번에 이 3개년의 모든 대학 값을 구할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시트의 값들을 제가 하나의 시트에 통합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수식을 줘서 한 번에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이 통합 자료는 그 연도마다 공시 자료의 열 값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복사하게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통합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17년부터 15년도까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또 제가 이렇게 분석을 진행할 때 간단한 팁인데요. 자, 나누기.
이렇게 3년치 값을 붙여넣기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행 기준으로 좀 데이터가 많잖아요. 이건 많은 건 아닙니다. 이게 많은 거는 뭐 몇만 항까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가 많을 때에는 가장 위의 데이터와 가장 아래 데이터를 한 번에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하면 굉장히 편해요. 그러면 어떤 수식을 주거나 범위를 잡을 때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항상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데이터가 많을 때에는 위에 있는 보기 메뉴에서 나누기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위, 아래, 좌우가 나눠지게 되는데, 저는 이제 위 데이터와 아래 데이터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 좌우를 나누는 요 반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 없애는 방법은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야 된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요. 이거 클릭을 하고 왼쪽으로 보내버리면 없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가장 위의 데이터, 위의 창과 아래 데이터는 가장 아래를 봐야겠죠. 이렇게 위 아래를 같이 보면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진행할 작업은 학교명을 저희가 VLOOKUP을 통해서 여기 있는 CL에 있는 이 대학값, 하나의 대학값으로 먼저 가공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F10, 이 G열을 찍고요. 열을 하나 추가할 건데, 이 상태에서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열이 하나 추가가 되고요. 여기 있는 명칭은 제가 학교명 가공으로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VLOOKUP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최종 대학명으로 가공을 진행할게요. 네, 탭키를 누르고요. lookup value, 요 값을 찾아라. 어디에서? 대학 정보. 그죠? 전체 범위를 잡고요. 저희가 VLOOKUP 함수는 이렇게 A열에 있는 값을 찾아가지고 B열을 반환하라, 이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전에 이 통합자료에서 한 개 대학값만 불러오면 될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대학들의 값을 이 B열에 있는 값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셀 주소가 바뀌더라도 이 범위는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절대 참조해야 합니다. 자, VLOOKUP 함수에 대한 자세한 기능과 활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재생 목록 칼퇴를 부르는 유용한 엑셀 함수 편에 보면 이 VLOOKUP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참조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컴마하고요. 컬럼 인덱스 넘버, 몇 번째 열값을 가져올 거냐, 비열값을 가져올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열, 컴마하고 0, 정확히 일치, 엔터. 이렇게 하고 자동 채움 하면은 3개 연도에 이 대학명에 저희가 원하는 대학명으로 가공이 되었습니다. 자, 가톨릭대학교 본교하고 캠퍼스가 있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가톨릭대학 한 개 대학으로 값을 변환을 시켰죠. 이렇게 해야 저희가 졸업자와 취업자 수를 한 개 대학으로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산출을 위한 졸업자, 취업자, 제외자 수를 할 건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졸업자가 남녀로 구분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썸을 통해서 간단하게 전체 인원을 구하는 것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또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하나 추가를 하고요. 요거는 저희가 졸업자 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확대를 통해서 이 두 개를 합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동 채움 이렇게 진행을 했거고요. 그리고 취업자는 저희가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자부터 해서 프리랜서까지가 되는데, 요것도 이렇게 항목별로 남녀가 구분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체 합한 취업자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요것도 열 하나 추가해서 취업자를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취업자 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엔터하고 자동 채움 됐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질학자부터 해서 제외 대상 C, D, E, F, G는 취업률 산출할 때 제외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에 제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항목마다의 남녀 구분값을 하나의 값으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 하나 추가하고요. 여기는 제가 제외자 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동 확기를 통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엔터하고 자동 채움. 자, 됐습니다. 제가 좀 이거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값을 산출할 때 그 참조해야 할 요 셀 그 열 값들에 대한 이 필드명은 다른 색으로 좀 표기를 할게요. 여기하고 여기. 이거는 이렇게 표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연도도 좀 참조를 해야겠죠. 이 색으로. 네, 그리고 저희가 값 산출할 때 그 함수를 줄 때 이런 그 범위들은 계속 세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범위를 지정해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이름 정의 기능을 통해서 이름을 정의한 다음에 굳이 이 시트에 오지 않더라도 값을 구할 수 있게 좀 작업을 한 다음에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름 정의 기능은 이것도 제가 그 칼퇴를 부르는 엑셀 기능편, 기능 재생 목록에 이름 정의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정의에 대한 자세한 기능에 대해서는 그 강의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연도. 그 전체 범위를 지정할 때 제가 위아래 창을 나눠 놨잖아요. 그러니까 범위를 잡을 때 되게 좋은 편리한 부분이 뭐냐면, 클릭을 한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가장 아래를 클릭하면 이렇게 전체 범위를 잡게 됩니다. 범위를 잡았고요. 요거는 저희가 연도로 이름 정의할게요. 엔터 하게 되면, 네,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범위가 그 연도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정의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 정의한 목록을 불러오는 단축키는 F3키를 누르면 이렇게 이름 정의된 목록이 나오고요. 연도를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범위가 잡히게 되죠. 자, 다음 학교명 가공. 이것도 여기에서 Shift를 누르고 가장 아래까지. 이거는 필드명 제목처럼 학교명 가공으로 이름 정의하겠습니다. 엔터. 그리고 졸업자계. 이것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것도 필드명 제목에 따라서 졸업자계. 엔터. 그리고 취업자도 범위를 잡고요. 취업자계. 그리고 저 X열에 있는 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제외자계. 엔터.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요 시트에서 필요한 열 값들에 대한 그 필요한 데이터 범위를 이름 정의를 통해서 범위를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취업자계 한 다음 확인을 누르면 범위를 딱 잡게 되죠. 그래서 요 기능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 요 집계하고자 하는 여기에서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다가 한 번에 수식을 주어서 3개년의 값 3번에 구할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 가야 대학교의 분자값을 구하고 나누기 분모값. 분모값에서 지혜자를 빼면 됩니다. 이거를 적용하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먼저 분자값을 가져올게요. 네, sumIf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거 화면을 좀 키울까요? 이만큼. 네. sum까지만 치게 되면은 sum으로 시작하는 모든 함수가 나오고요. sumifs, 그죠? 조건이 다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sumifs 함수를 택하고 탭키를 누르면 가로까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인수 sumRange, 이거는 더할 범위죠. 저희가 분자값이니까 취업자 수가 되죠. 취업자계 확인을 누르고 컴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범위 조건이죠. 첫 번째 조건은 가야대학교의 값을 가져와라. F3키 누르고 학교명 가공 확인 컴마하고, 그죠? 15셀 요 대학명을 찍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름 정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저희 범위를 정하게 되면은 막 절대 참조를 해야 되고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이름 정의해 놓으면 이렇게 뭐 절대 참조 같은 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이 범위는 딱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C5를 누르고요. 그리고 학교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제2,5열에 한 번에 수식을 작성한 다음에 그 17년까지의 값과 모든 대학 값을 구할 거예요. 즉 오른쪽으로 보내고 왼쪽으로 보내더라도, 보낼 때 이 대학명 같은 경우는 행 기준으로 해서 대학명은 바뀌더라도 이거를 연도가 바뀌었을 때
오른쪽으로 갈 때 이 셀 주소가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항명은 열 고정을 해야 합니다. F3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은 이렇게 C 앞에 그 달러 표시가 붙어서 열이 고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 값을 구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내더라도 이 대항명은 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보낼 때에는 대학의 이 주소가 바뀌면서 각 대학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콤마하고요. 두 번째 조건은 연도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 통합 데이터에서 이렇게 세계연도 값이 있는데 이거를 조건을 주지 않으면 이 세계연도 값에 분자값 한꺼번에 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15년, 16년, 17년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그 연도에 조건을 따로 주어야 합니다. F3 연도 확인을 누르고 컴마 그 다음에 조건은 이 연도가 되겠죠. 네, 이 컴마를 찍고요. 자, 여기 그 제2사열 그 연도에 대한 조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대학 같은 경우는 열 고정을 했는데 연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하나의 셀을 요 셀의 수식을 완성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내고 아래쪽으로 보낼 때 이 연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른쪽으로 보낼 때 연도는 바뀌어야 하지만 이걸 아래로 보낼 때 그 대항명이 바뀌는 아래로 보낼 때 이 연도 값은 연도가 행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도 값은 그 행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F4, F4 누르면 이렇게 사행, 그죠? 사 앞에 달러가 붙어서 행 고정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수식을 완성해서 오른쪽으로 보낼 때에는 연도는 바뀌지만 아래로 보낼 때에도 이 연도는 고정이 돼서 이 대항마다 해당 연도의 값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로 닫고 네, 엔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대항마다의 그죠? 3개 연도의 분자값 이거는 이제 취업자 수만 불러온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수식을 더 집어넣어 볼게요. 완성해 볼게요. 그 다음에는 뭐죠? 자, 이거는 분자가 되고 분모 값은 이제 그 졸업자 수가 되겠죠. 졸업자 수 SUM 네, 이렇게 SUMIFS 함수를 완성하고요. 요 다음에 SUMRANGE 이번에는 그 졸업자 수 F3키 눌러서 졸업자 개 확인 누르고 컴마하고 네, 또 대학 그 다음에 그 조건 범위 이번에는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대학명과 연도라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먼저 대학명 F3키 눌러서 학교명 가공 누르고 컴마하고 대학 그리고 이것도 열 고정 F3키를 3번 누르면 됩니다. 한 번은 절대 참조 F4키에 절대 참조 그 다음에 그 행고정 열 고정 컴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연도가 되겠죠. F3키 눌러서 연도 확인 컴마 네, 요거를 찍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아까 전에 분자값 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행고정을 시켜야 합니다. F3 F4죠. 네. F4 두 번 하게 되면은 이렇게 4 앞에 달러가 붙어서 그 행이 고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가로 닫고 그러면은 이 취업자 그죠? 이 취업자를 졸업자로 나누라 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 취업률이 나오는데 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취업률을 구할 때에는 제외자를 이 졸업자에서 빼줘야 되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가로를 하고요. 빼라 그죠? 제외자를 빼는 것 진행해 보겠습니다. SUMIFS F3키 눌러서 이번에는 제외자 개 확인을 누르고요. 콤마하고 조건은 똑같이 대학명과 그 다음에 연도가 되겠죠. F4키 눌러서 학교명 가공 콤마하고 대학을 찍고 F4키 3번 눌러서 열고정 콤마하고 두 번째 조건은 연도 그래서 F4키 눌러서 연도를 불러오고요. 조건 범위 콤마하고 연도를 찍고 이건 행고정 F4 두 번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쵸 먼저 이 졸업자 취업자를 나눌 건데 분모값은 졸업자에서 제외자를 뺀 거가 수식 완성이 되었습니다. 엔터 하게 되면은 값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곱하기 100을 해줘야겠죠. 하고 곱하기 100 그리고 엔터. 그리고 이거는 제가 소수 뭐
자리까지 보여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그 수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취업자 분자값을 구했고 그 다음에 졸업자에서 제외자를 뺀 수식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 저희가 열고정과 어떤 행고정을 통해서 하나의 수식을 통해서 나머지 값들도 구해 보겠습니다. 자, 17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더블 클릭 통해서 자동 채움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수식을 통해서 3개 연도의 이 모든 대학들의 취업률을 구했습니다. 요거는 왜 이렇게 나왔죠? 송원대학교? 송원대학교. 요 대학 같은 경우는 그 15년도에는 아마 취업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확인해 볼까요? 15년도? 송원대학교 17년도 값은 있고요. 자, 16년도 값도 있고 15년도 값이 없네요. 이거는 뭐 대학이 뭐 신설된 대학이라든지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송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로우 데이터에서 15년도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값을 구할 때 이렇게 그 오류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이렇게 오류가 나올 때에는 강제로 0으로 표시하도록 함수를 좀 주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요 함수 수식에다가 제가 그쵸, if 에러 함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if 에러, 그러니까 에러일 때 뭘로 보이게 할 거냐? 0으로 표기해라. 그 다음에 엔터. 그렇게 하고 자동 채용을 통해서 전체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전에 송원대학교였죠. 자, 송원대학교 강제로 0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죠? 0으로 표시가 됐고요. 나머지 대학들 값 다 구했네요. 그죠? 네. 이 다음에 제가 3년 평균을 구할 건데 3년 평균을 구할 때 3년 평균을 구할 때 저희가 이렇게 3년 평균이 나오잖아요. 근데 송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는 사실은 취업률이 0인 게 아니라 취업률 값이 없는 건데 이거를 3개를 더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것도 이제 3으로 나누기 때문에 취업률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러면 점수 왜곡이 되기 때문에 이 평균을 구하되 이 0인 값, 그쵸? 여기에서는 지금 취업률이 아예 없는 거니까 0인 값은 제하고 이 평균을 구하도록 해서 점수 왜곡이 없도록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그냥 에버리지 점수 하면은 0인 값을 빼고 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자, 3년 평균은 저희가 에버리지 함수 이용하면 되겠죠. 에버리지하고 범위를 잡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움. 송원대학교 볼까요? 어디 갔어, 이거? 네. 이거 지금 원래는 요거 빼고 이 두 개 값만 구하게 되면은 취업률이 대략 뭐 한 75% 정도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요것도 같이 카운트가 돼서 취업률이 50%로 평균이 떨어지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실은 점수 왜곡이죠. 왜냐면 이게 정말 15년도에도 대학이 있었고 취업률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하는 게 맞는데 이때는 사실은 취업률이 없었던 연도잖아요. 그래서 강제 0으로 표시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함수를 줄 때 그러면 0인 값은 이렇게 제외하고 나머지 연도만 갖고서 값을 평균을 매기도록 수식을 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에버리지 if 함수를 통해서 한번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쵸, 에버리지 네인지 이걸 평균을 구할 범위는 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콤마하고 조건 범위는 또 여기인데 조건은 뭐냐 하면 0이 아닌 것에 대해서만 평균을 구해라 라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균을 구할 거예요. 이 범위에서 평균을 구할 건데 조건이 어떤 조건이 들어가면은 이 범위에서 0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닌 값만 가지고서 평균을 구해라 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엔터 하고요. 자동 채움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송원대학교 가볼까요? 자,
그러면은 수식이 그죠? 이렇게 평균을 구할 건데 0값은 빼고 값을 구하도록 명령이 들어가서 이 두 개의 평균 75.47이 구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그 작성된 로우 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대학들의 3년치 그죠? 취업률을 구하고 평균까지 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강은 여기까지 강의를 저희가 마치고요. 네, 1강에서는 저희가 그 엑셀 중요한 기능 함수 같은 경우는 VLOOKUP 함수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SUMIFS 함수, 그 다음에 어떤 기능적인 부분으로는 그 로우 데이터에서 값을 좀 편하게 어떤 가공하기 위해서 이 보기에서 나누기 기능, 그 다음에 이름 정의하는 것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기능들 좀 기억하셨다가 실무에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 강의에서는 1강에 이어서 네, 순위를 구하는 것 저희가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1강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